네, 중국 시장 알아보는 시간이죠. 유한타증권 김유성 과장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중국 시장이 부동산주와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재정 지표는 좋게 나왔습니다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중국 증시는 상해 시장 같은 경우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약보합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심천 증시는 0.6%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의 특징은 반도체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심천 성분 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하루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의 규제에 대한 부분으로 여전히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중국 공신부에서 보안 정책 강화 발표를 하면서 IT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거래 자체는 거래량이 소강 상태에서 다시 일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바닥권을 다져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 주요 이슈와 또 종목 관련돼서도 언급해 주시죠. 네, 일단 초입에 언급을 해 주신 것처럼 중국 국가통계국이 전일 11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51.8포인트로 발표를 했었는데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연말에 어떤 경제 지표에 대한 불안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희석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즉 제조업 시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일정 부분은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발표된 중국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50.8포인트 정도로 발표되면서 예상치와 전월치를 모두 하회한 상황입니다. 일단 6개월 내 최저치까지 좀 그 차이신 지표 같은 경우는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두 지표의 차이는 통계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중국의 대기업들 즉 국유 기업들 위주의 어떤 설문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차이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단의 어떤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제 지표 자체가 역시 연말로 GDP 성장률 하락과 함께 전반적으로는 다소 그 위축된 부분은 여전히 유축된 부분을 부인할 수는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증시가 12월 달 1월까지 보호예수 해제 물량에 따른 수급 부담이 우려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에만 5,670억 위안, 2월에는 2,930억 위안 수준의 어떤 보호예수 물량 해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2월까지 합치면 총 1조 위안의 어떤 주식들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수량은 2016년 이후에 월간 단위로는 최대 수량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그 중국의 국유 기업들 위주로 그 유통 물량 해제에 대한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그 큰 물량들, 예전에 중국 지수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어떤 물량에 비하면 이번 물량이 사실 2015년 때 급락세만큼 파괴력이 있다라고 예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계속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매물 부담으로는 충분히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12월에서 1월까지가 특히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대부분이 국유 기업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흔히 좀 후광풍 시장에서 좀 이름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해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적으로 이 시간마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규정 발표 소식입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장이 미국보다 더 큰 현재 글로벌 1위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2013년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어떤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시장 파해를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배터리 연맹이 2018년 신에너지 자동차 보조금 윤곽을 공개를 했습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승용차 보조금 조건들을 2017년 대비 대폭 강화된 것으로 지금 문건이 발표가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보조금의 상한선을 확대하면서 주로 소형차 위주의 어떤 정책에서 이제 대형 위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배터리 전력량 증가를 중국 정부에서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관련주들도 투자 기회가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배터리 관련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도 추가 영향권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천 시장에
배터리 관련된 대표주가 일단 포진돼 있죠. 비아디라는 종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아디라는 종목은 그 중국 전기차 배터리부터 전기차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전기차 하면은 테슬라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 세계 글로벌 1위 판매량은 이 중국의 비아디가 MS를 점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08년에는 워린 버핏이 지분 9%를 인수를 하면서 언론의 부각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2016년에는 삼성전자가 4%대 투자를 하면서 선제적인 투자를 보여준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중국 시장 내에서 이 보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좀 많이 고점 대비해서는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좋은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비아디라는 종목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시장이 커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단기적인 투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여전히 유망한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씨가 12월과 1월 보호해수 해제 물량에 따른 수급 부담이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5,670억 위안이면은 약 90조 정도, 그 정도 되겠네요. 관련 종목으로는 BID 관련돼서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배터리부터 전기 완성차까지 수직 계열로 완성된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태증권의 김주성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